안녕하세요. 캐나다 유학생 엘리입니다. 오늘 정말 4달 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느라 유튜브에 너무 소홀을 했었어요. 그래도 꾸준히 댓글 달아주시고 이제 영상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쩌다가 캐나다에서 투잡을 뛰게 되었는지, 또 투잡을 뛰면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또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풀타임 잡은 주 35시간, 파트타임으로는 주 17시간 정도 일을 해서 매주 52시간씩 일을 했고요. 말하고 나니까 진짜 여름 내내 일밖에 안 한 것 같네요. 먼저 제가 어쩌다가 투잡을 뛰게 되었냐면 일단 저희 학교는 한국 대학교처럼 이제 긴 겨울방학이 없는 대신에 여름에 몰아서 이제 4달을 쉬는데요. 저도 원래는 올해도 한국에 방문을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캐나다 정부가 호텔 3일 격리도 만들고 또 재입국 절차가 좀 까다롭게 변해가지고 그냥 여기 있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이제 집 바로 앞에 있는 북미 체인 가게 파트타임 잡을 구하게 됐어요. 사실 2월이면 학기 중인데도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정말 나오면 그 가게가 보이고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서 통근 시간이란 게 아예 없었고요. 또 수업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간이 진짜 남아 돌았어요. 근데 또 일을 시작하고 하다 보니 뭐 만들고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은 인도인이 3명, 동양인은 한국인 저 1명이고 다른 98%들이 이제 백인 캐네디언들이었고요. 코워커들 연령대가 10대 중후반, 20대 초중반 이렇게 낮은 편이라 매니저들이랑 또 친구처럼 정말 잘 지내고 이래서 정말 재미있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4월 말에 학교를 완전 종강을 하고 학교에서 여름 동안 일할 서머 스튜던트를 하이어링 한다고 해서 이력서를 냈는데 운 좋게 몇 군데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인터뷰를 받고 저는 처음으로 인터뷰를 받던 널싱랩에서 랩 서포트 워커로 풀타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줌 미팅으로 본 데다가 또 볼 때 마스크도 끼고 있어가지고 제가 잘 알아들은 건지 몰라서 몇 번 다시 질문을 하기도 했고 인터뷰 질문을 시나리오로 받아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 그래서 되게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운 좋게도 제가 첫 번째로 합격 소식을 받았던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레퍼런스를 잘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코비드 시즌이라 일을 잘 구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일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었어서 얼떨떨했고요. 그렇게 학교 널싱랩에서는 5월부터 8월까지 이제 주 35시간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사실 파트타임 일하던 곳에서도 여름방학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해줄 수 없겠냐 하고 오퍼를 받았는데 정말 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일하다간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서 그냥 파트타임으로 주 3일 정도만 일을 하기로 했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투잡을 뛰면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이번이 처음으로 투잡을 뛰어본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일할 때 일하고 놀 땐 놀자 주의여서 한국에서 막 돈 벌어야 할 때도 투잡을 몇 번 뛰어본 적이 있었고 캐나다 오기 바로 직전에도 이제 평일은 치위생사로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또 주말 알바를 뛰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투잡을 뛰는 게 막 미친 듯이 힘들지는 않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투잡을 힘들지 않게 하려면은 2가지 일의 노동 강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일주일치 루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학교 랩에서만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근무를 했고요. 화요일, 금요일은 랩에서 퇴근을 하고 5시부터 10시 조금 넘어서까지 파트타임 잡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또 토요일은 완전히 휴식을 취해주고 일요일은 파트타임만 출근해서 또 5시부터 10시 조금 넘어서 뭐 10시 반이나 10시 45분까지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사실 2가지 일을 한다는 게 첫 번째 일 퇴근 시간이랑 2번째 일 출근 시간이랑 이제 타이밍도 잘 맞아줘야 되는데 저는 정말 운 좋게 4시 반에 학교 일이 딱 끝나면 그때 바로 마침 버스가 있어서 지각하거나 뭐 딱히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사실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이유도 널싱랩에서 하는 일이 막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가 같은 오피스 내에서 이제 보스들이랑 일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할 일만 끝내면 제가 얼마나 쉬든 뭐 점심시간을 오래 가지든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저희 보스들도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좀 천천히 하라고 많이 쉬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큰 부담이 없었고
또 사람들이랑 마주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노래를 듣거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할 수 있어서 정말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굳이 힘든 일을 꼽자면 아침 8시 반에 출근을 해야 해서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거 외에는 정말 만족했었습니다. 또 파트타임 일이 쉐이크나 스무디 등등 이런 음료를 만드는 일이라 육체 노동이었긴 한데 여름 내내 바빠서 시간이 정말 잘 갔고 같이 일하는 매니저나 코워커들도 이제 다들 친해져서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와, 오늘 진짜 가기 싫다 막 이랬던 날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점이 파트타임은 스케줄을 또 유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어서 1, 2주 전에 제가 이날 쉬고 싶다, 빼고 싶다 하면은 거의 100% 들어주셔서 스트레스를 딱히 안 받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투잡을 하면서 방학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타리오주의 최저시급인 14.25불을 받고 일을 했고요. 풀타임 잡이랑 파트타임 잡 모두요. 물론 중간에 공휴일이어서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랩도 문을 안 열어서 출근을 안 했는데 그날은 다행히 페이를 해줬고 백신 맞고 다음 날 또 아파서 이제 시고프 냈는데 그것도 오늘 주더라고요. 다행히. 그리고 롱위켄드가 끼어있거나 그러면 이제 금요일에 막 12시나 1시, 2시 이렇게 조기 퇴근 시켜준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힘 좀 남아 돈다 싶으면 공휴일에 파트타임 출근을 해서 일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날 일을 하면 시급이 1.5배이기 때문에 돈도 평소보다 많이 벌 수 있고 팁도 잘 들어왔거든요. 자, 그럼 제가 방학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정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다르게 2주급으로 페이를 받아요. 그래서 세금 완전히 다 떼고 풀타임 잡으로만 2주에 935.55불씩 받았어요. 5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16주 반 정도 일해서 총 8,000불 정도 벌었습니다. 파트타임은 공휴일 일한 거 포함 쉰 거 다 빼고 세금 다 뗀 후에 매주 500불씩 받았었는데요. 근데 팁을 출근할 때마다 거의 20불씩 받아서 팁까지 합치면 2주마다 600불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하자마자 18주 일한 걸로 치면 파트타임 잡으로는 5,400불 정도 벌게 되었습니다. 총 캐나다 달러로는 13,400불이고 하나로는 1,236만 원 정도인데 계산해보니까 매달 세후 309만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이제 개강하면 까먹을 일만 남았지만요. 그렇다고 제가 정말 일만 한 건 아니었고요. 캐나다는 정말 여름이 예쁜데 짧기 때문에 나름 시간 쪼개서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방학 때 대부분의 시간을 일만 했다고 후회하는 건 없습니다. 저는 돌아가도 일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나름 또 즐겁게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